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직접 사보니까 알 수 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가를 사거나 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직접 사기 전에는 뭐 전혀 감이 없었어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뭐 관리비는 사실 어떻고, 그러니까 이걸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신도시에 뭐 이렇게 상권이나 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악플을 달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 상가나 오피스를 매입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 동네에 사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악플을 다세요.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봐 이제 악플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파트하고 상가하고는 관련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가격 떨어진다고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저기 헬리오시티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아파트 가격은 뭐 처음에 분양할 때는 되게 뭐 위험하다 막 그랬었지만 올라가가지고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들은 공실도 많고, 거기 상가 매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공실이 너무 많고 을씨년스러우면은 분위기에는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앞에 있는 것들만 을씨년스럽지 않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 내가 가는 뭐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만 있으면은 공실이 있든 말든 사실 본인한테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건물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 말짱해 보이니까,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면은 그쪽으로 안 다니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뭐 이 상가 가격이랑 가격의 변화랑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사실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집값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상가는 오피스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데, 집값 아파트랑은 상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계획대로 잘 지어놔서 상가도 꽉 차 있고 이렇게 활발한 분위기가 있으면은 뭐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전국에 지금 아파트랑 상가 가격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연관이 없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분양가는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국에 지금 상가들, 또 특히 신도시나 이런 데 상가들을 너무 많이 지어놓고 공실이 너무 많이 생긴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상업용지와 그리고 이제 뭐 주택용지의 가격 차이가 뭐 있고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 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상가든지 아파트든지 같은 지역에 있으면은 땅값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랑 뭐 강남이 아닌 데랑 땅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뭐 상업용 시설을 짓던 아파트를 짓던 비싼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는 땅값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그렇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뭐 건물 만들어진 거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뭐 강남 한복판에 있는 상가랑, 그러니까 제가 있는 여기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랑 헬리오시티 앞에 있는 상가랑 가격이 되게 달라요. 어디가 비싸냐? 당연히 거기가 훨씬 더 비싸겠죠. 근데 왜 요즘에 공실이 많은 거냐? 뭐냐면은 비싼 동네라고 해서 반드시 매출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거기 매출이랑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공실이 많아도 부동산들은 항상 되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뭐냐면요, 그 동네 땅값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에서 내가 부동산을 하면서 아파트 매매를 하거나 하면은 거기는 뭐 20억, 30억씩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비율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신도시나 이런 데 뭐 한 아파트가 하나에 3억, 4억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비중에 맞춰 가지고 이 사람들도 수수료를 벌게 되겠죠. 그래서 분양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값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거기에 맞춰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뭐 다 쉬운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강남이라고 해서 메가커피도 있고 되게 저렴한 커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파리바게트 뭐 메가커피 가가지고 뭐 그냥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지방에 있는 데랑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가격이 똑같아요. 비싼 사람들이라고 뭐 100억 부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맨날 2만 원짜리 아메리카노 먹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1,500원짜리 먹고, 결국에 되게 많은 업종들은 뭐 메가커피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상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수준이 높고 부자들이 많아서 되게 비싼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뭐 명품 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아파트에 있는 상가들이랑은 큰 관련이 없는 것들이 있고, 사실 아파트 내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쓰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물론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있으면 조금 더 받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차이가, 어차피 거기 뭐 임대료도 비싸고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같은 파리바게트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것들이 강남에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업종에서도 약간 강남으로 가면은 조금씩 더 비싸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처럼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진짜 거기 집값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건설사들에서,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그렇게 남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해요. 상업용지에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파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상가를 안 사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1층에 있는 10평짜리 그 상가가요, 아파트 두 채 가격이에요. 그게 잘 연관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큰 재산이고 상가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 잘 가격에 대해서 안 사본 사람은 감이 안 올 텐데, 제가 있는 곳은 아파트 두 채가 되어야지 네, 그 상가 하나 가격입니다. 물론 아파트는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상가는 지금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뭐 상가 하나가 아파트 하나 가격이에요. 그것도 꽤 비싸죠.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데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로 이렇게 1층 상가를 샀어요. 그러면은 못해도 월세를 300은 받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 있어야지 그래도 한 100만 원이라도 좀 벌 수 있는 건데,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지금은 10억짜리 상가를 사서 월세 300에 줘도 마이너스 아니면은 또이또이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공실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 상가 얘기할 때마다도 되게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만약에 5억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임대료도 낮아졌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더 많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동인구가 적은 거에 비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고, 분양가가 높으니까 임대료가 높고 하니까 장사를 해도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화폐 가치 가격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몇 년을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데, 몇 년을 버티면은 이미 공실로 나가는 이자랑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막 몇 억씩 손해 나는 거는 뭐 유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티다가 더 싼 가격에 내리고 더 싼 가격에 팔고 하면은 이제 그때쯤부터 임대료랑 이렇게 상가를 매입한 거랑 가격이 맞아가지고 상권이 돌아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기 뭐 가게들 많이 들어와서 장사 잘 되던데 하더라도 그 상가를 매입을 한 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을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1층이나 여러 가지 지금 뭐 임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뭐 금리가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이게 아무튼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은 아파트하고 상가는 큰 관여가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분양가는 땅값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아파트 분양가가 비쌌으면 상가 분양가도 비쌌다. 그렇지만 몇 개의 업종을 빼고는 땅값하고 관련이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유동인구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신도시나 여러 가지 새로 지은 아파트들, 뭐 서울이든 신도시든 그런 데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요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유동인구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상가 강의하는 걸 보면은 뭐 아파트가 몇 채가 있으면은 상가가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높고 상가 가격이 높다 그래서 그만큼 매출이 나오는, 네, 그런 상권이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내가 20억짜리 상가를 사면은 그래도 강남이니까 이 정도 임대료 내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지라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강남역에 상가를 산 거랑 강남 앞에 헬리오시티 앞에 있는 상가를 산 거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아마 직접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개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보기 전엔 몰랐고, 이 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묘하게 약간 뭐랄까 좀 낚시성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은 댓글로 자기가 어디 보니까 관리비가 반값이라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우리가 관리비를 하면 아파트 관리비 내신 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자,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 면적이 115면은 전용 면적이 84, 이런 식으로 계약 면적이랑 전용 면적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차이가 더 적었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공급, 이걸 뭐 공급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35평에 26평 정도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보통 그냥 내가 쓰는 실평수의 1.3배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제가 있는 상가인데요. 보시면은 계약 면적이 240이면은 뭐 136, 여기는 73에 40. 이것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은 이게 한 42평인데 뭐 73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2배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죠. 보통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거의 한 2배 아니면 2배가 조금 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근데 건물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안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2배가 넘네요. 어쨌든 보통 그냥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러면은 뭐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내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상가는 실평수는 한 40평 되거든요. 근데 관리비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는 실평수는 한 40평 정도 되지만 그냥 한 80평 정도로 관리비를 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관리비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관리비라는 게 사람들이 개념이 잘 없으니까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리비가 평당 한 10,000원 정도라고 보면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자기가 전기나 이런 걸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기본 관리비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뭐 평당 한 2-3천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기세나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완전 기본 관리비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그 고지서 내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본 관리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평당 얼마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내보면은 다들 상가나 이런 데 쓰시는 분들 아니 관리비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평당, 그러니까 제가 실평수를 기준으로 한 10,000원 정도씩 관리비를 내는데, 그럼 관리비가 10,000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관리비가 평당 5,000원이에요. 그러면서 반값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계약 면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똑같은 건물인데, 특히 저 같은 신도시는 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이 저 건물보다 관리비가 반값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뭐 들어가는 것들이 비슷한데 반값이나 관리비가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은 전용 면적의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고 저 사람은 계약 면적의 관리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의 관리비를 내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매장을 봤어요. 상가를 봤는데 한 10평짜리예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분양하시는 분한테 관리비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그분들도 상가를 사보거나 하지 않고 뭐 운영을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데 평당 한 5천 원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0평짜리 매장이니까 5만 원인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도 나와봤자 10만 원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관리비를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정확하게는 옆에 이미, 그러니까 내 건물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비슷한 평수의 관리비, 한 달 관리비를 물어보는 게 낫겠죠. 왜냐면 비슷한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관리비는 사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관리비가 2배 차이 난다, 이런 거는 네, 절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뭐 인건비도 똑같고 뭐 그런데. 자, 오늘은 암튼 좀 사보니까 알게 되는 상가와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요. 진짜로 사보지 않으면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특히 관리비는 처음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면서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저도 보통 한 달에 40에서 적게 나오면 40, 보통 한 50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니죠. 아무튼 저도 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데, 뭐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